자, 인공지능, 우리 경제에 정말 엄청난 혁명을 가져올까요? 아니면 그냥 순식간에 꺼져버릴 거대한 거품일까요? 오늘 바로 이 뜨거운 논쟁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아크인베스트 보고서가 던진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죠? 세계 경제가 매년 7%씩 성장하는 미래,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7.3%. 숫자를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. 아크인베스트가 2030년까지 세계 GDP가 매년 이만큼 성장할 거라고 예측한 건데요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.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한 평균 성장률이 고작 3%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성장세라는 거죠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?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여러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경제를 말 그대로 폭발시키는 그 거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크가 내세우는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기술 융합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. 예전에는 다 각자 따로 놀던 인공지능, 로보틱스, 에너지 저장, 바이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? 첫 번째는 AI가 우주로 향하는 그림입니다. 이 재사용 로켓 기술 덕분에 이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은 바로 경제성이에요. 물론 지금 당장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는 게 훨씬 비싸죠. 하지만 로켓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결국에는 땅값 비싼 지상에 짓는 것보다 오히려 25%나 저렴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이 AI와 우주 기술의 시너지가 로켓 발사 시장을 무려 60배나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은 보이지 않는 GDP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. 가정용 로봇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집에서 하는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,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8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. 하지만 월급 받는 일이 아니니까 GDP에는 전혀 잡히지가 않죠. 그런데 만약에 로봇이 이 일을 대신하는 유료 서비스가 된다면 어떨까요? 그동안 통계에 접히지 않던 이 가치가 경제 지표로 딱 잡히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GDP가 생겨나는 겁니다. 로보택시도 완전히 똑같은 원리입니다. 이게 단순히 운전사 없는 택시, 그 이상이라는 거죠. 하루에 고작 5%만 사용되던 개인 차량의 활용도를 50%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고요. 우리가 운전하느라 길에 버리던 그 시간을 이제 다른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.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되어서 GDP에 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크인베스트는 이 엄청난 변화를 과거 철도 혁명에 비유합니다. 그 당시에는 시장의 무려 60%가 철도 관련 주식으로 채워졌는데 오늘날 이 혁신 기술주들의 비중은 아직 30%도 안 된다는 거예요. 바꿔 말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겠죠.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월스트리트의 현실은 아주 냉정하거든요. 자,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시장의 그 냉철한 시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시장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. 그래, 그 대단한 비전은 알겠어. 근데 그래서 지금 당장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? 투자자들은 이 엄청난 AI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 그리고 수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시장이 불안해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AI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투자 대비 수익률, 즉 ROI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. 자,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세요.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쑥쑥 크는 걸 보면서 AI 투자가 성과를 내는구나. 이게 눈에 보입니다. 근데 반면에 메타는 어때요? 1,200억 달러 이상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돈이 광고 효율을 정확히 얼마나 높였는지 숫자로 딱 보여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바로 이런 불확실성, 이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인 거죠. 자, 그럼 이 낙관적인 비전과 비관적인 현실,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? 이 거대한 투자 사이클을 우리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 만큼 기초 체력이 튼튼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근데 놀랍게도요, 최근 미국 GDP 성장률 데이터를 보면 경제가 굉장히 견고합니다.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우려와는 완전 정반대죠. 2분기에 3.8%, 3분기 4.4%,
심지어 4분기에는 5%를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.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. 여기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발언이 쐐기를 박습니다. 경제 성장 전망은 좋아졌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혔고 다음번 조치가 금리 인상은 아닐 거라고 딱 선을 그었죠. 이건 시장의 가장 큰 두 가지 걱정거리,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렇다면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이해해야 할까요? 그 해답은 AI를 위대한 증폭기라는 새로운 틀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. 여기서 핵심 개념은 바로 증폭기입니다. AI는 단순히 뭔가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. 잘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격차를 기하급수적으로 벌려버리는 힘입니다. 승자의 생산성을 몇 배로 증폭시켜서 그 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이 간단한 표를 보시면 증폭 효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AI가 없었을 때 두 회사의 생산량 차이는 50이었죠. 그런데 AI를 도입하고 나니까 그 격차가 500으로 무려 10배나 벌어집니다. 이처럼 AI는 이미 앞서가고 있던 기업이나 산업 그리고 개인을 더욱더 압도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바로 이 증폭기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. 왜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내 주변 경제, 내가 체감하는 경기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거죠. AI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부가 소수의 승자에게만 집중되면서 그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. AI가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증폭되시겠습니까?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요?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서 증폭의 혜택을 누리는 쪽이 될 것인가요? 이제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.